뭐라고요? 기초수급자 제도가 없어진다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기 사람들이 기초수급자 제도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지금 이것 받아서 겨우 살고 있는데.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저는 이 주민센터 복지사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기초수급자 제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디딤돌 소득이라는 새로운 제도로 바뀔 수 있다는 논의가 있는 거예요. 디딤돌 소득이라고? 그게 뭐예요? 그것도 겨우 M1 서류만 많고 까다롭기만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서류가 더 간단해질 거예요. 서울시에서 이미 시범사업으로 했던 제도인데 기존의 복잡한 기준과 달리 소득만 보고 부족한 만큼 채워드리는 제도예요. 재산이나 부양 의무자를 따지지 않아요. 정말로?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집 때문에 또 탈락하는 거 아니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디딤돌 소득은 주택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오직 실제 소득만 보고 지원해 드리는 제도니까요. 그럼 내가 받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요? 적어지는 거요? 실제로 1인 가구는 최대 9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어르신 현재 받으시는 금액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 수급자는 자동으로 전환되니까 따로 신청하실 필요도 없어요. 아이고, 다행이네. 근데 병원비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요? 내가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자주 가야 하는데. 의료 지원이나 교육 지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걱정 마세요. 정말요? 어휴, 한시름 놓였네. 내가 이 소식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걱정 마세요. 이 제도는 오히려 할머니 같은 분들께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기존에 받지 못했던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바뀌는 거요? 아직 정확한 시행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사업이라 전국적으로 확대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바뀐다고 해도 어르신 같은 기존 수급자분들은 자동으로 전환되니까 지원이 끊기는 일은 없을 거예요. 어휴, 그래도 마음이 놓이네. 고마워요, 선생님. 천만에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주민센터 복지팀에 물어보세요. 도와드릴 거?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주니 한결 마음이 놓이네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 걱정 좀 덜었으면 좋겠어요. 걱정 많이 하셨죠?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오늘 방문하신 김해 생계급여 서류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앉아 계세요. 어르신처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좀 더 자세히 디딤돌 소득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 선생님.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랑 뭐가 다른 거예요? 기존 제도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부양 의무자까지 모두 따져서 까다로웠잖아요. 그런데 디딤돌 소득은 그냥 현재 소득만 보고 지원해 드려요.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정부가 1인 가구가 최소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100만 원이라고 정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어르신의 실제 소득이 60만 원이라면 부족한 4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 방식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사람마다 받는 금액이 다른 거네? 맞아요.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고 소득이 늘어나면 지원금은 줄어들어요. 하지만 갑자기 지원이 끊기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옆집 박할머니는 어떨까? 자식이 있어도 연락도 안 하고 도움도 안 주는데 지금 수급자 신청해도 안 된다고 했거든. 박할머니처럼 자식이 있어도 실제 부양을 못 받는 분들이 많죠. 디딤돌 소득은 그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없애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지원이 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이영수 할아버지도 작은 집이 있다고 탈락했었는데 그분도 이제 받을 수 있겠네? 네, 맞아요. 이영수 할아버지처럼 작은 집은 있지만 현금 소득이 적은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서울시 시범사업에서는 약 3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고 기존에 지원을 못 받던 분들도 많이 포함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입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중단되나? 아니에요, 어르신. 아주 유연하게 운영돼요. 예를 들어 자녀가 명절에 용돈을 들여서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었다가 다시 줄어들면 자동으로 지원 금액이 조정돼요. 일시적인 소득 변화 때문에 지원이 완전히 끊기지 않아요. 어머, 그거 좋네. 지금은 조금만 수입 생겨도 신고해야 하고 복잡하잖아. 맞아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기존에 받으시던 의료급여나 교육 지원 같은 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병원비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좀 이해가 되네.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 번만 말해줘요. 1인 가구는 최대 94만 원까지, 2인 가구는 156만 원, 3인 가구는 200만 원, 4인 가구는 24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소득이 전혀 없을 때 기준이고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돼요. 우리 옆 동네 사는 박명자 씨는 아들이 장애가 있어서 돌봐야 하는데 시간제 일만 하니까
벌이가 적어 그 사람도 도움받을 수 있을까? 네, 그런 경우야말로 디딤돌 소득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느라 일을 많이 못하는 분들, 시간제 일로 소득이 불안정한 분들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 정말 좋은 것 같네. 그런데 정말로 시행될까? 선거 때만 되면 이것저것 해준다고 말만 하잖아. 서울시에서는 이미 3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왔어요. 그 결과가 좋아서 전국적으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물론 정부 예산 문제나 입법 과정 같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실제로 효과가 좋다는 건 이미 입증됐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 왜 이제 알게 된 거죠? 서울시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했고 아직 전국적으로 확대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알게 되면 더 빨리 전국화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르신도 주변에 알려주세요. 그래, 내가 경로당 가면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줘야겠네. 다들 좋아할 거야.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디딤돌 소득 제도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디딤돌 소득 제도가 시행되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그냥 지원금만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 서울시 시범사업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디딤돌 소득을 받은 가구의 근로소득이 오히려 31%나 증가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기존 수급자 제도는 일정 소득이 넘으면 수급 자격을 완전히 잃게 되어 일을 더 하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디딤돌 소득은 소득이 늘어나도 급격히 지원이 끊기지 않고 점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근로의욕이 높아지는 것이죠. 실제로 탈수급 비율도 8.6%로 기존 제도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런 제도를 위한 재정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물론 예산 문제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전국으로 확대하려면 기준에 따라 13조 원에서 36조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복잡한 여러 제도들을 통합하면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딤돌 소득은 단순히 비용만 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비를 진작시켜 장기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의 시범사업에서도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나요? 아직 정확한 시행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정부와 협력해 전국화를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여러 정치적 상황과 재정 문제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효과가 좋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서울시에서 시작한 여러 복지 정책들 공공임대주택 정책,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등이 나중에 전국으로 확대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복잡하진 않을까요? 디딤돌 소득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간소화된 신청 절차입니다. 소득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신청 과정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특히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되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도와드릴 예정이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방문 서비스도 제공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물론 재정적인 부담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의욕을 높여 결국에는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약 50만 명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추정되는데 이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 건강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02-2133-8436 번호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관련 정보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디딤돌 소득 제도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분들께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평생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노후에 걱정 없이 편안한 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디딤돌 소득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재산이나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실제 소득만을 기준으로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작은 집 한 채가 있다는 이유로 또는 실제로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셨던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의료급여가 유지되어 건강관리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이 정보를 널리 알려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수록 이 좋은 제도가 빨리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